안녕하십니까, 정혜태입니다.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문재인과 사진. 네, 여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사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이 김태원이 함께 사진을 찍은 거죠. 그래서 이 김태원이는 문재인과 뭐 후보 시절부터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 뭐 이런 것을 자기가 카카오 스토리에 여러 개 올려놨다. 이런 녹취록도 나옵니다. 녹취록도. 네, 그래서 이 문재인과 찍은 사진, 이걸 통해서 이제 본인을 굉장한 과시를 하고 다니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이런 사진을 이제 자신이 보내놓고 마치 제가 뭐 무단으로 이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이 허위사실 유포, 그것도 이제 명예훼손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대순진리회가 이 피해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피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도를 하십니까 하면서 저도 한번 끌려가 본 적이 있어요. 네. 저도 한 2번 정도 끌려가 본 것 같아요. 서울 청량리역에서, 네, 버스를 기다리다가, 한번 끌려가서 그때는 그냥 커피값을 제가 내게 하더라고요. 네, 커피는 제가 내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저 네, 이 경기도 구리시 쪽에서 한번 끌려가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하더라고요. 제사를 지내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돈을 내라 이거죠. 돈을. 그래서 아주 거기 빠져나오는데 아주 힘들었습니다. 네, 그냥 막아서 못 나가게 막고. 그러니까 단순한 이 사람들이 무슨 종교라기보다는 뭔가 이 돈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에서 도를 아십니까? 네, 도. 그래서 이 도를 아십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잠입 취재도 하고 영상도 올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대순진리회가 교주 사망 이후에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다 보니까 뭐 지부들 있죠. 지부들. 뭐 대순진리회 뭐 성주 방면, 뭐 대전 방면 이런 것들이 막 찢어져 버린 거예요. 막 찢어져 가지고 뭐 여주 방면 해가지고 뭐 일부가 찢어지고 일부가 막 찢어지고 해가지고 이 대순진리의 분파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 대순진리의 초창기 때 이제 박한경 교주가 있었는데 이 박한경 교주와 이 김태원이, 이 김태원이가 직접 만났다. 이게 김태원이 말로는 이 박한경 이 대순진리회에 대해서 그동안 한 방송국에서 이 대순진리의 문제점을 취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편, 1편, 2편, 3편을 찍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 김태원이가 막아줬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아줬다. 그래서 이 3편짜리를 한 편으로 줄이고, 네, 그리고 그 제목도 도를 아십니까? 요렇게 이제 붙였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프로그램이 3편까지 찍어가지고 터지게 되면은 대순진리회가 이제 박살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대순진리회를 구해줬다. 뭐 이런 식의 무용담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이제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2번 저를 불러냅니다. 그것도 이제 만나면은 뭐 12시에 만나가지고 밤새서 술을 먹고 또는 아주 괴로운 거예요, 그거. 아주 괴로운 겁니다. 저는 지금도 친구들 만나도 술 딱 한두 시간 딱 만나고 딱 마시고 헤어지지 많이 못 마시니까. 네, 술도 뭐 저는 막걸리 아니면은 맥주 외에는 독한 술을 못 마십니다. 소주부터 못 마셔요, 저는. 네, 그런데 이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술버릇이 고약해가지고 술을 아주 계속 퍼먹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일 때는 항상 4시 반 정도, 4시에 만납니다. 요때 만나서 그때부터 술을 퍼먹어가지고, 밤을 새가지고 막 새벽 4시, 5시까지 술을 퍼먹는, 그리고 막 밤에 하도 그러니까 이제, 뭐 열차가 끊기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얘기를 했죠. 앞으로 이게 11시 정도면은 열차가 끊기니까, 그때는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거 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다음날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이제 다 그 술 퍼먹고 하는 얘기가 맨날 이 대순진리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순진리의 얘기를 하면서 이 대순진리에 관련해서
본인이 무슨 언론사인가 뭔가에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대순진리에 대해서 한 방송 프로그램이 심각한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3편을 만들었는데, 이거 3편이 아주 뭐 신랄했다라는 거죠. 네, 신랄했다면 교주에 대해서도 아주 뭐 교주의 무슨 뭐 여자 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신랄하게 막 나온 것을 자신이 막았다. 네, 막았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나가게끔 하고 3편을 줄여가지고 한 편으로 나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순진리하고 본인이 이렇게 2년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 박한경 교주를 만나가지고 뭐 그때 그냥 뭐 사람들이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아주 손을 모으고 고개를 탁 숙이고 이렇게 있을 때 본인이 이제 이 대면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대순진리의 영화를 만들어 보시지 그럽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박한경 교주가 그러면은 뭐 이렇게 소집을 했대요. 회의 소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영화하기로 이제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그 영화에 이제 관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가 이 대순진리의 이 영화에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요, 대순진리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화평의 길이다. 이 화평의 길. 이게 이제 84년도에 나옵니다. 84년. 네, 84년 11월 17일에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 보게 되면은 뭐 감독은 강대진, 뭐 전훈, 이순재, 김혜숙, 한은진, 이영우 각본. 네, 이영우 각본으로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원작자가 이제 김태원이다. 이렇게만 나와요. 지금 원작자. 그런데 이자가 이제 원작자가 될 수 있을까 과연? 네, 이자가 이제 대순진리에 대해서 뭐 잘 모르는 자잖아요. 모르는 자. 근데 이제 본인이 얘기하기를, 술을 퍼먹고 얘기하기를, 이 작가, 이 노인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를, 이자가 이제 아주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막 쌍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막 쌍욕을 하고. 그래서 이 작가가, 결국에는, 그, 작품을 쓰는 그 자리를 이탈하기도 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아주 그냥 막, 지금도 아주 뭐, 성질이 고약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막상욕을 막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녹취록이 이제 많이 터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작가하고 굉장히 많은 이제 갈등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작자가, 이게 김태원이냐, 아니면은 또 다른 원작자가 있느냐, 요거는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자가 술 많이 퍼먹고,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얘기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도리어 이제 각본이 이제 이영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각본이 이제 이영우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의 이 화평의 길이라는 이 작품에 이제 관여했다. 그런데 이 감독은 이제 강대진 감독이었는데 이자가 이제 마치 자기가 이제 아주 그냥 감독을 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그래서 이 작품을 자기가 만들었다. 뭐, 총감독이었다. 뭐,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네이버에서 이 화평의 길,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은, 네, 감독 출연해서 강대진 감독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각본은, 이영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원작자가 이제 김태원으로 나오게 되는데, 과연 이거를 좀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의문점이 남는 거죠. 의문점. 네. 그래서 이제 이자의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가 이제 그런 방송을 막아주면서 그러면서 이 영화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다. 제안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노인 작가와 함께 노인 작가가 글을 쓰고 자기가 읽어보고 막 찢어버리고 막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또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때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개가 돼. 이 김태원이 아마 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과 찍은 사진을 이자가 아주 그냥 항상 그 레퍼토리가 돼서 이 광고를 하는 거죠. 광고를. 그리고 이자가 이제 이렇게 여기 보게 되면은 이자가 이제 민주당 쪽에서
네, 여기 보면은 네, 작품 발표, 김태원 감독님 작품 발표에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고영인, 그리고 김원웅, 노웅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윤호중, 네, 윤호중, 박광온, 네, 박광온, 송영길, 네, 이종걸, 이런 사람들이 화환을 보내왔다. 이건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진짜 보낸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자가 이제 보낸 사진입니다, 이거. 이자가 보내면서 이렇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보내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김정숙, 네, 이 김정숙,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이죠. 부인과도 이제 사진을 찍었다. 이러면서, 이런 것도 이제 보내온 겁니다. 보내온 거. 네, 보내온 거죠. 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정근이라는, 이 전에 아주 막 출마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감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가 이제 김태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종걸 의원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찍은 사진들, 이런 사진들을 계속 보내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사진은 여러분들 누구로 보입니까? 네. 이게 저는 이 정동영이 아니냐. 이게 정동영. 네. 정동영으로 저한테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진들을 보내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김원웅, 네. 이 서초민주포럼의 이 이정근이 탤런트 김응석, 시인 뭐 신다희 해가지고 서초민주 포럼의 회장이 김태원이다. 이러면서 2019년 11월 20일이다. 2019년 11월 20일. 민족종교문화예술 대표, 영화감독, 작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자가 보면은 상당히 그 민주당하고 밀착되어 있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부터 2022년에는 민족종교문화예술 단장으로 임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단장으로 임명을 받는다, 임명. 그런데 이자가 이제 나중에는 이 김태원이가, 대선진리의 모임에서 이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이 기조실장을 받다. 네, 기조실장. 네, 그래서 대선진리의 기조실장을 받고, 교주의 이제 사망 이후에 이 대순진리에서 굉장히 많은 그 종단 싸움이 있었는데, 그 종단 싸움에서 자기가 뭐 수백억을 쓰면서 많은 이 변호, 이 로펌들을 쓰면서 이자가 뭐 거기서 싸움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대순진리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력이 있는 그런 기조실장, 네, 기조실장을 맡기도 했다. 이러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대순진리의 교감이다. 자기도 교감이다. 자기를 교감으로 이렇게 칭해라. 이런 거를 이제 대순진리의 교감 성감 모임에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민족 종교 문화예술단, 이게 종교가 들어가는 거죠. 종교.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네, 그런데 이자는 전혀 종교인 냄새가 나잖아요. 막 쌍욕을 그냥 마구 해대는 그런 자가 이제 바로 이자다.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자가 얼마나 이 종교인이라면은 무엇보다도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도라는 거는 자기의 이 감정도 좀 절제할 줄 알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인데, 그런데 이 김태원이가 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이 간부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정말 이게 민주당 뭐 종교 무슨 관련 단체의 단장감이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입니다. 내가 금산사 내려가면 넌 대가리 내가 그냥 부숴버려, 이 개새끼야. 그래? 네, 금산사 내려가면, 금산사가 이제 여기 이 화평역에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내려가면은 이 대가리를 부숴버린다. 근데 이 사람도 이 대순진리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얻고, 지금은 대순진리라는 종교가 아니라 그냥 돌을 닦는 도인이에요. 도인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걔 호로새끼. 내가 금산사 내려가면 넌 대가리 내가 그냥 부숴버려, 이 개새끼야.
그래, 걔 호로 새끼야. 대가리 부숴봐. 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이런 자가 네, 이 민주당의 종교문화예술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네, 그리고 이 자가 이 조폭들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서슴지 않게 하고 있어요. 네, 보세요. 친구야. 그리고 나도 우리가 인간이에 그래서 좋은 것으로 우리가 지내자. 그래서 하나님하고 그래. 우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하고 또 그래 어찌됐든 간에 백민이가 지금은 우리나라 주먹을 갖다가 서울 주먹에 뭐 보면 서울 주먹 실세가 백민이라고 다 나와 있지. 그러면 백민이가 그렇게 그래 형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다 이거 그래 친구하고 그래 저럴 수가 있나 그래. 그리고 백민이도 이미 알아요. 내가 만약에 정양으로 돌고 정말 이게 주먹이 건강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 동성애들 동원한다. 동성애 애들 동원해. 여기 네, 이게 동성로 애들을 동원한다. 이 동성로 애들을 동원한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형이 동성로파의 이 조폭 두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형이 뭐 양은이, 그 조양은, 그리고 김태촌, 뭐 이쪽하고 또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조양은 김태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러면서 이 김태촌파, 네, 이쪽 파들이 이 본인의 친형이 조폭 두목인데 여기를 상당히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이것저것 뭐또 사진도 아까 보니까 뭐 여기 저기 나는 그쪽은 잘 모릅니다만은 내 집안에 친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친형이 그 있어요. 그 만났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양은이가 형님입니다. 내 친형한테. 그랬던 양성이 조야회장이 또그 소영식 또 그러실 거예요. 저희가 그분이 창명도시라고 그분. 네, 여기 보게 되면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완전히 이 양은이가, 이 조양은을 말하는 거예요. 양은이가 자기 형한테 형님 한다. 친형한테 형님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문제는요, 이자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1987년부터 이 대순 진리회하고 상당히 많은 밀착된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런데 민족종교문화예술단장, 네, 민족종교문화예술단장, 민족종교라는 게 이게 이제 이 대순진리회를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문화예술단장이다. 문화예술단장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재명이 이자한테 이 임명장을 준 이러한 증거 자료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재인 부인과 찍은 사진, 네, 그리고 문재인과 찍은 사진 이렇게 해서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화평의 길이라는 영화는 1984년에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여기에 김태원이가 관여를 했고, 여기 이제 원작자 김태원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진짜 원작자이냐 이런 것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네, 그리고 이 전주 MBC 창사 32주년 특집 드라마 이제는 상생이다. 이 강증산 이제는 상생이다 해가지고 1997년도에 여기 보면은 이제 김태원이가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김태원이가
그래서 이 MBC, MBC에서 강증산 이제는 상생이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MBC 노조가 이때 막 반대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뭐 대순진리회냐 MBC가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MBC 이 전주 사장과 김태현이가 여기에 이제 깊이 관여된 것처럼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술을 마시는데 저하고 또 한 분 종교범죄대책협회 한 분이 같이 동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전 MBC 사장과 이때만 노조가 반대하는데 이 사장이 밀어붙였다. 이러면서 이자가 뭔가 이 MBC 그리고 대순진리회, MBC 대순진리회 그리고 민주당의 뭔가 연결고리의 중심에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통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순진리의 이 영화 관계자 이 김태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무수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수한 재판에다가 지금 추가 고소가 지금 또 한 5개가 최근에 진행이 됐다. 그래서 경찰 검찰도 강력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허경영이라고 붙어 있는데요. 허경영이는 이제 같이 둘이 이자가 이제 대순진리의 영화를 촬영하고 나서는 이자가 이제 이 허경영이하고도 영화를 찍는 그런 추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영화 제작 이런 영화 작품 발표회 이게 이제 2탄을 찍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허경영이를 조명하려고 했더니 신인을 이제 허경영이로 이렇게 이제 허경영 신도들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이걸 진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허경영이한테 김태현이가 허경영 주장은 3억, 자기 주장은 약 2억, 1억 몇천에서 2억 정도 받았다. 이런 다툼의 소지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허경영이가 허경영 측에서 이 대순진리 영화 관계자 이자를 고소했다. 이런 거를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인미수, 공갈미수, 권총을 들고 들어와서 뭐 1천억을 요구했다. 이렇게 고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허경영 측에서 그렇게 고소를 했다. 이건 저랑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대순진리 영화 관계자 이자가 직접 저랑 인터뷰한 거예요. 생방송에서. 그런데 이제 이 이자는 권총 아니다. 가스총이다. 그리고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 근데 나중에 녹취록에서 보니까 허경영이한테 3천억 먹어라. 3천억 먹어라. 이런 이 녹취록이 나오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이제 막 조폭, 형이 뭐 조폭이었다 하면서 조폭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동성로 애들도 뭐 이렇게 동원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자가, 이 문재인하고 이제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떠들어대고,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라든지 또는 대순진리회 그리고 민주당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진실을 규명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하고 사진도 찍었다. 이러면서 이자가 자기 형은 조폭 두목이었다. 그리고 자기도 언제든지 그 동성로파 애들을 이렇게 동원할 수 있다. 뭐 그쪽에서 살아가시면서 언제 저희가 필요하면 불러주십시오. 뭐 이랬다는 녹취록도 있어요. 녹취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죠. 아까도 봤던 건 막 대가리를 부셔버린다. 이 도인한테.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한 여성분하고는 이제 모텔 유인 의혹. 이것 때문에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도 막 쌍욕을 하는 거죠. 법정에서도 쌍욕을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또 이번에, 법정 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원에, 법정 안은 아니고, 거기서 이제 나오면서, 법원 나온 복도에서 쌍욕을 하는, 그러한 사태가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것도 이제 추가 고소가 이루어질 텐데요.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 그래서, 이자에 대해서, 지금, 이 대순진리회 쪽에서도 이자에 대한, 실체를 알아야 된다, 실체. 이자의 실체가 뭔지.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자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자한테
민족 종교, 네? 민족 종교, 뭐, 문화예술 단장이다. 이 민족 종교. 민족 종교 문화예술 단장이다. 네. 과연 민족 종교 문화예술 단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